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계 1타 강사님들과 함께하고 있죠.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효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이 FOMC를 앞두고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이 추석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여기에 더불어서 이 TSMC발 악재까지 겹치게 되면서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모두 1% 내외의 하락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돌파구는 있기 마련이죠. 오늘도 유익한 내용들 담은 강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 강사님을 모시기 앞서서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1타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강사님, 우리 시장이요 힘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이 FOMC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강한 힘을 내기가 어렵고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이 포스코 그룹들을 제외하고선 대부분 좀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오늘장 분석부터 한번 도와주시죠, 강사님. 일단 뭐 오늘 분석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어떤 선현물 매도세,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도까지 뭐 전체적으로 쏟아지는 하방의 어떤 하루였다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큰 어떤 낙폭은 아니지만은 하락세가 완연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뭐 베이시스가 이제 콘텐츠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유발이 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포지션 변화를 기대를 좀 해봐야 되는 어떤 부분이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FOMC 회의에 대한 어떤 분기점이 현지 시간으로 보면 오늘 수요일 저녁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기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도 뭐 불가피하다. 뭐 그거는 안 누르겠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또 시장이 충격이 오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이고 뭐 이걸 극복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계속해서 지켜본다 하는 어떤 뉘앙스라든가 기조만 나와 주더라도 상승의 흐름들은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9월 어떤 보면은 추석까지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썩 뭐 좋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어떤 투매장은 아니고 약세 행보의 흐름의 어떤 그 테마적인 흐름이라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은 환율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환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20일과 60일선이 수렴이 되는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주가가 여기 사이에 갇혀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외국인의 수급은 언제든지 약간 들어와 줄 수가 있는 상황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완만하게 약세 하향 안정화가 진행이 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환율이 뭐 종고점을 넘어서 또는 현재 추세선 상단선에 이렇게 있으면은 한 번 좀 불안한 어떤 것 때문에 투매가 유발이 되겠지만은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수로 이제 코스피 지수로 돌아가서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도 지난 2일 급등에 대한 어떤 급락에 대한 조정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평선을 보더라도 60일 이평선을 완연하게 횡보했던 국면, 21선이 이렇게 골든 크로스를 향해 주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61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경기선하고 같기 때문에 최근에 61선이 계속해서 횡보 등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경기가 최근 어떤 우리나라 경기가 횡보해서 다시 한번 계절적 요인 때문에 여름철 횡보해서 다시 한번 가을철로 갈수록 정비를 향하는 흐름들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현재 지난 12월 달부터 보시면 알겠지만은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61선이 우상향이 좀 됐습니다. 이 말은 미약하게나마 경기가 계속해서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고 최근에 이런 횡보 국면으로 약간 바뀌어졌다는 것 외에는 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주가는 횡보 국면에서 현재 중기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고 이 박스권 중간 위에서 약간 눌림목을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은 박스권에 대한 어떤 세 번째 돌파가 이번에 이제 시도가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9월은 그러면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다가 이제 10월에 어떤 큰 장이 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소 긍정적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9월 달에 주봉의 형태를 보더라도 뭐 지금은 지난주 상승에 대한 쉬어가기 국면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주 후반 그러니까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금요일 반등이 약간 나와줄 수가 있고 주초 약세일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월봉에 보더라도 현재 9월 달은 현재 양십자 도죠. 뭐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우리 시장은 약세장 속에서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전략 다듬고 또 10월장 맞이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우리 강사님과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이 검색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하스탁5 종목 바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하스탁5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락세가 다소 짙게 나타났었던 이 한미 반도체가 나와 있고요. 또 실리콘투, 클리오, 이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좀 힘을 받았었는데 이 두 종목도 오늘 하스탁5 종목에 나와 있습니다. 또 스페이스 X발 호재가 있는 이 KTCX도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까지 이렇게 하스탁5 종목들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는 종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한미 반도체 종가 기준으로 7%가량 하락세를 보였고요.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는 20% 넘는 시세를 분출하면서 오늘 장 마감이 됐습니다. 실리콘투, 클리오 각각 6%, 8% 강세를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KTCS는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는 종목들 장중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한미 반도체 살펴볼 텐데 이 HBM 관련 수혜주로 꼽혀왔었던 이 한미 반도체가 오늘 장에서 낙폭이 좀 다소 짙게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TSMC발 악재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TSMC가 공급사들에게 납품 연기를 요청했다는 소식에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오늘 7%가량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나와 있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요. 세포 분석 공정 자동화 업체이고요. 상장 이래로 계속해서 주가 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장중에 강한 모습 기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네, 다음으로는 실리콘투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 유통 무역 관련한 업체인데요. 이번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6% 이상 오른 모습이었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역대 최대 매출 전망에 이 중국인 관광객 모멘텀까지 겹치게 되면서 주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고점 계속해서 확대를 하면서 마감 기준으로 8% 넘는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네, KTCS 살펴볼 텐데 오늘 장 막판에 상한가까지 주가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됐죠. 스페이스X의 자회사인 스타링크와 한국 SK텔링크, KTSAT 간의 협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까지 도달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하스탁5 종목들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계속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씩 자세하게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사님, 이 하스탁5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좀 하락세를 보였던 한미 반도체부터 좀 급하게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한미 반도체 이제 부분들의 뭐 뉴스가 좀 나왔다시피 TSMC에서 장비를
납품을 좀 이제 지원 좀 해달라 하는 부분 때문에 했는데 납품 지원 부분들이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냐 아니면은 뭐 다른 요인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현지 인력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제 부분들도 있고요. 또 투자 시기, 뭐 조율. 뭐 그다음에 이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인플레이션 강화 관련된 것 때문에 공정 차질 뭐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요인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조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어떤 반도체 장비 업체 납품 지원을 요청을 했다. 이런 것을 액면 그대로 이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의 경기 중에서 차지하는 어떤 이제 AI 쪽의 반도체가 차지한 부분들이 그렇게 10%를 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 반도체 경기는 침체의 경기가 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HBM 특히 AI 쪽에만 현재 수급적으로 많이 딸리는 부분들 호황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온도차가 이제 극심한 어떤 흐름들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한미 반도체 이제 부분들 뭐 그것 때문에 대장주였었는데 약간 침체가 됐는데 좀 빠진 부분인데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 HBM 특히 이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부분들을 현재 고단으로 DDR5를 이제 고단으로 쌓는 부분에 쌓고 현재 이 구멍을 뚫어서 비오라 하죠. 그런 구멍을 뚫는 장비다. TSV, TC 본딩을 현재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인데 대표적으로 오늘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요인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오늘 악재 때문에 바닥을 좀 찾지 않았느냐 나름대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고점에서 보면은 거의 한 달 하락을 좀 했습니다. 한 달 하락을 좀 했기 때문에 한 달 하락이 마지막 저점으로 나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가격이 지난번 상단 저항했던 가격, 저항을 보이다가 돌파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조정이 조금 더 이제 길어지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조정이 이제 저점으로 좀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은 조금 힘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점이 조정의 마지막 자리 가능성 물론 현재 기간 조정은 좀 있겠지만은 좀 약간 더 빠지더라도 살짝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61선에 이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제 반도체 부분들이 이번 조정 시에 어떤 매수 타이밍이 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조정의 마지막 단계이기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들 좀 만나볼 텐데 다음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었던 이 클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예. 이 클리오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힘을 좀 받았던 게 중국이 추석도 추석이고 국경절까지 맞물리면서 연휴가 굉장히 길게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 증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클리오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보면 좋을까요? 이제 클리오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 20, 30대 어떤 타겟으로 하는 색조 화장품의 전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색조 화장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화장품 이런 부분까지 현재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현재 트렌드에 맞는 어떤 흐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리오 브랜드 위에 뭐 다른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습니다. 구달, 힐링버드, 더마토리, 그다음에 페리페라 이런 부분에 어떤 브랜드가 있는데 저도 좀 생소한 브랜드입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그런 어떤 특화된 색조에 대한 특화된 강점이 있기 때문에 클리오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화장품뿐만 아니라 K 브랜드 특히 현재 식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도 굉장히 글로벌 어떤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분들이 소비재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화장품이 이제 이런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K 한류의 가장 첨단의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클리오인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클리오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 차트를 한번 보면은 한번 크게 12,000원에서 한번 크게 상승을 좀 해주다가 현재
조정을 보이고 저점까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N자로 가는 가운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제 탄생 파동이 생겨나는 흐름들이 지금 진행이 되지 않았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20일 주기 사이클이 이제 형성이 좀 되고 있고 여기서 직전 고점 돌파를 하고 조정 가운데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이 형성이 됐죠.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한번 슈팅이 됐기 때문에 정비율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다만 오늘 크게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현재 기간 조정의 어떤 흐름들이 나와준 이후에 다시 한번 서서히 좀 가리라 좀 생각이 되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색조 화장품뿐만 아니라 다른 후발 화장품 쪽도 현재 순환매로 계속 여기서 강세가 좀 나타날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강한 시세를 분출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보다는 일시적인 조정 이후에 또 한 번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했으니까요. 내일장에서 바로 쫓아 들어가는 건 좀 보수적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종목들 이야기 들어볼 텐데 실리콘2가 사실 클리오랑 비슷한 이슈로 좀 올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목도 그럼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예, 이제 실리콘2 같은 경우는 뭐 이커머스 기업에 좀 해당이 되는데 국내외에 있는 중소 브랜드를 해외에서 현재 구매를 할 수 있게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온라인상에서 이커머스 어떤 플랫폼을 완성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특화된 어떤 요인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해외의 어떤 그 창구 이커머스 기업 뭐 이런 쪽에 어떤 그 납품이나 구축 이걸 통해서 매출이 기대되는 부분들이 일반적인데 현재 실리콘2는 역발상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커머스 어떤 플랫폼을 구축을 좀 해서 해외에서 오히려 한국의 어떤 그 현재 로컬 기업 이 부분에 대한 브랜드를 사게끔 만드는 역발상의 전략, 이게 역직구라고 좀 하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 스타일코리아.com 에서 브랜드를 하는데 실제 뭐 쳐가지고 들어가서 보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구경 한번 해보셔도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업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이 계속해서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상황을 좀 보시길 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전체 이제 작년 5월 달부터 현재 차트를 보면은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뭐 3,000원짜리 부분들이 꾸준하게 올라갔고 조정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3,000원짜리가 현재 크게 상승해주고 현재 절반 더블이면 6,000원 정도 되죠. 6,000원 위에서 다시 한번 현재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이 보면은 돌파 완차 그리고 기간 조정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격이 상당히 낮아진 어떤 부분입니다. 물론 미리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체 이격은 높지만은 최근 이격이 낮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들을 좀 타지 않았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최근에 이격이 높은 부분이 있고 또 현재 과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 이견이 낮은 어떤 실리콘2라는 종목도 있는데 차라리 후발주로 보시면은 실리콘2나 이쪽 관련된 종목군에 한번 화장품 쪽으로 현재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만큼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볼 텐데 오늘 핫스탁5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상한가 마감을 보였던 KTCS 좀 살펴볼까 합니다. 스타링크와 협업 소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 종목도 한번 분석 도와주시죠. 예, 자 KTCS하고 KTIS하고 기업이 있는데 현재 AI 콜센터 지금 이제 콜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들의 이제 지역 분할 수도권하고 이제 전국과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하고 또 현재 분할해서 KTIS, KTCS 하기 때문에 기업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KT가 이번에 이제 믿음 서비스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고 했지 구체적으로 언제 된다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아직 재료가 살아있는 부분들이 이제 KT그룹의
어떤 부분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비상장으로 돼 있는 KT그룹에서 지금 업체에서 인공지능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실제 이거를 인공지능 어떤 콜센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KT CS하고 IS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오늘 뉴스로는 뭐 스타링크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KT는 통신 회사입니다. KT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이제 KT, SK텔레콤, LG U+, 전부 다 통신 회사인데 통신 회사가 그동안에 굉장히 장기 침체를 보여주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어떤 그 성장성이 없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 인공지능 시대 또는 로봇 시대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이 깨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부분의 입장에서는 5G가 도래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폭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영업이익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가 좀 될 수밖에 없고 이에 맞춰서 UAM 사업 또 마치 하고 있고 또 5G하고 6G하고 결합한 스타링크 현재 저궤도 통신 사업도 같이 병행을 좀 하고 있고 또 가장 자율 중에 필요한 부분들도 같이 현재 커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발맞춰서 현재 통신사 쪽이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를 계속해서 확대를 좀 해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캐시카우들이 상당 부분 현재 통신사에서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침체를 보여줬던 어떤 통신사가 또 새롭게 부상이 될 수 있는 계기가 지금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KT그룹 같은 경우는 KT 자회사 부분들이 많이 그렇게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KT IS, CS, KT 알파 뭐 이런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KT CS하고 IS 같은 경우는 노란톡에서 사실 공략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에서 유리하게 가지 않는 종목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상한가가 낮고 또 KT IS하고 CS 외에 KT 그룹주도 상당히 좀 많이 있죠. 이런 쪽에서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KT IS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점이 현재 낮아지는 삼중 바닥을 보여주다가 오늘 대거 떴던 그런 요인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뭐 상한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뭐 돼야 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KT IS CS는 늦었다. 생각하신 분들은 KT 알파도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또 KT 알파 외에 다른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살짝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에 오신 분들은 자세하게 종목 KT그룹의 후발주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T그룹의 후발주자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살펴볼 텐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 급등을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종목도 한번 분석 도와주시죠. 예,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특히 이제 바이오 쪽의 이제 소부장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이오도 무슨 소부장이 있느냐 하지만은 현재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모든 것들을 다 수입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바이오 배양하는데 드는 어떤 소재 부분들 원료 물질이 좀 해당이 되죠. 이 원료 물질부터 배양기 그다음에 이제 배양 과정의 각종 검사 진단 이쪽 관련된 어떤 소모품, 소모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커질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되는데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도 이런 그 세포 전처리 이제 자동화 기기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게 어떤 보면 세계 표준으로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미국 FDA하고 하고 있는 어떤 표준화 기술의 유일한 참여 업체가 될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이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21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이 전개가 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20%인데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되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이하 어떤 이 외에도 현재 캔서 문샷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는 현재 암 진단 키트 뭐 이런 종목군들도 계속해서 이제 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통에 오셔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일타 강사님과 함께 이렇게 하스탁5 종목들 세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에 대해서 좀 교육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저희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렵게 모신 일타 강사님이시니까 바로 일타 강의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강사님 요즘 시장에서 힘을 받는 섹터들 좀 살펴보면 어쩐지 우리 강사님이 꽉 쥐고 있는 섹터들만 힘을 좀 받는 것 같더라고요. 로봇주, AI 종목들 이렇게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강의도 또 이와 관련한 내용일까요? 비슷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 어떤 내용일지 바로 물론 들려주시죠. 최근에 이제 지수가 약세를 보여주지만은 최근에 강력하게 어떤 상방 드래프를 했던 부분들이 이제 테슬라였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관련된 뉴스를 정확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발 어떤 상승의 어떤 트렌드가 최근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력한 어떤 이슈가 바로 테슬라의 도조 컴퓨터, 슈퍼컴퓨터입니다. 도조 컴퓨터와 여기를 통해서 실제로 열리는 자율주행 이런 포커스를 잡았는데 테슬라의 이제 도조 컴퓨터 하니까 왠지 도조 하니까 뭐 중조, 고조 여기서 굉장히 높은 부분 같은 느낌이 들고 약간 현재 단어 자체가 약간의 중압적인 요소를 좀 가지고 있죠. 근데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는 어떤 혁명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더불어 자율주행이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자율주행이 더 플러스 탑재가 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시장의 또 폭발력이 더 증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어떤 부분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왜 자율주행차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말로만 이제 자율주행이 된다 하지만은 되지를 못했지만은 이번에 완벽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와 맞춰서 로봇도 마찬가지 상용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걸 컨트롤하는 현재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완성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테슬라의 AI 데이 때 공개된 부분들이 도조 컴퓨터를 현재 완성을 하겠다. 작년부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실체를 보도록 하겠는데 도조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그 의미를 한번 해보면은 도조라는 것은 일본에서 왔습니다. 일본어. 근데 일본어의 어떤 의미냐? 도조라는 것은 도장. 다시 말해서 태권도장에 할 때 그 도장을 말합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그 태권도장의 도장은 사범 똑똑한 한 명이 있습니다. 똑똑한 한 명이 여러 명의 제자들을 키워내는 것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바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대장이 될 수 있는 슈퍼컴퓨터 이 한 대가 있고 이 한 대의 지시를 받아서 모든 작은 현재 어떻게 보면 엣지 컴퓨터를 장착하고 있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수십만 대, 수백만 대의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 데이터를 계속해서 백업을 받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각기의 어떤 경험치를 현재 어떻게 보면 통합했고 통합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다시 한번 개별 전기차에 내려보내는 업데이트하는 이런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완벽한 시스템이고 끝없이 진화를 하는 시스템의 가장 큰 어떤 원동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조 컴퓨터가 참 궁금하시다 해서
또 미국으로 날아가실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그러지 말라고 제가 직접 다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자, 도조 컴퓨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면은 이런 긴 어떤 스테인리스가 생긴 어떤 캐비넷이 굉장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의 캐비넷 같은 것이 10개가 하나의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왼쪽에 도조 캐비넷이 있습니다. 캐비넷 뚜껑을 열리니까 이런 복잡한 기계가 있고 박스같이 생긴 것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비넷에 2개 이제 박스가 있고 이게 이제 시스템 트레이라고 합니다. 그 박스를 한번 꺼내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위에 6개가 시스템 트레이드라는 어떤 기계, 현재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 트레이디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요거를 또 뜯어봐야겠죠. 궁금하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트레이닝 타일이라고 하는 건데 트레이닝 타일이 6개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요거를 현재 분석을 해보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파일 어떤 부분들이 좀 있다. 칩이라고 하죠. 칩이 보라색으로 보면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착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는 뭐 송풍, 현재 뭐 이런 여러 부수적인 장치라 이렇게 보시면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현재 원초적인 부분들은 트레이딩 타일 안에 D1 칩이 25개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은 하나의 트레이딩 타일을 이렇게 이제 자랑하는 모습이 있죠. 현재 도조 컴퓨터 안에는 이제 이게 들어갔다고 이제 공개를 좀 했던 거고 또 이 안에 25개가 있다겠죠. 이거를 하나 낱개씩 뜯어보면은 이런 어떤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D1 칩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 이 안에는 뭐 GPU, NPU 뭐 여러 가지 장치 부분들이 칩들이 현재 설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겠죠. 그래서 뭐 D1 칩 보시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현재 엔비디아의 어떤 칩 개발한 A100, H100의 칩처럼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D1 칩의 이제 성능을 비교해 보면은 엔비디아의 A100이나 H100 비교해 보면은 칩 크기하고 뭐 그런 것들은 현재 별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연산력은 좀 더 앞서죠. 전력 소모는 거의 비슷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전 시간 단축 효과가 월등하게 앞선 부분이 되죠. 그러니까 처리 속도가 현재 엔비디아의 5배 정도가 진행이 좀 되죠. 왜 그러냐면은 자, 엔비디아 현재 테슬라의 어떤 중앙 컴퓨터 부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는 또 미국에 돌아다니는 수십만 대 차량의 어떤 모든 데이터, 현재 시각 데이터를 다 처리 분석을 좀 해야 되겠죠. 앞으로도 수백만 대, 수천만 대가 늘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지금보다 월등히 빨라야만이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의 호환들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성을 좀 했다 하는 것이 가장 획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내용을 뭐 구조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은 그래서 구조를 또 이해하면서 이런 부분을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왼쪽에 D1 칩을 25개가 하나의 트레이딩 타일이라고 하겠고 트레이딩 타일이 6개가 들어간 것이 하나의 이제 박스 안에 들어간다겠죠. 이게 한 캐비넷에 2개씩 들어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 캐비넷이 10개가 모이면은 슈퍼컴퓨터, 엑사포드라고 하는 어떤 슈퍼컴퓨터의 기본 단위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1초에 1만 현재 어떻게 보면은 조 단위의 연산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컴퓨터의 어떤 성능이 뛰어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조 컴퓨터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그 테슬라가 하는 인공지능 학습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현실 세계에서 벌어진 일을 학습 데이터를 그대로 합니다. 현실 세계에 운전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현재
초보자들이 우왕좌왕하는 데이터도 있고 또 사고 난 데이터도 있고 정말 베스트 드라이버의 모범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전부 다 학습을 다 합니다. 아, 이렇게 했더니 사고 나네. 이렇게 했더니 정말 잘하네. 이런 부분들을 각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학습하는 거죠. 수십만 대 차량. 네, 앞으로 수백만 대 차량. 그걸 계속해서 현실 세계 학습을 좀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는 현재 같은 파일, 같은 방식의 어떤 데이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카메라 외에 모든 것을 다 없앴습니다. 라이다나 레이더 이런 것들을 다 없앴다. 왜? 이게 굉장히 지연이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다, 레이더 각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싹 다 없앴던 부분이 있고 물론 방식이 전혀 다른 부분이 되는데 딱 8개 있습니다. 테슬라는 360도 커버할 수 있는 8개만 있고 이걸 시각화를 통해서 현재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딱 그 눈 2개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조합해내죠. 그런 부분에 보이는 부분만 다 조합을 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테슬라는 카메라 중심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테슬라가 아닌 부분에서는 업체는 인공지능은 라이다나 이런 레이더를 장착을 하면서 계속해서 고정밀 지도를 가지고 현재 온라인에서 학습을 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아셔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카메라만 가지고 인공지능 학습을 하고 현재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뭐냐면은 8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학습된 이거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보이는 부분만 3D 이미징을 만들어 내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차선 네트워크를 하면서 여기서 모든 것을 커버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왼쪽만 보면은 오른쪽에 시선 어떤 모든 처리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차선이 지나가는 방향으로 어떤 모든 데이터를 현재 그 시각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하면서 현재 그걸 이미징으로 다 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가까이에서는 세밀한 데이터, 멀리서는 불확실한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사람처럼 똑같이 이런 것을 학습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적화된 어떤 그 현재 신경만 처리했던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인공지능이 지금은 서서히 진행되지만 나중에는 완벽하고 끝없이 진화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차량에 장착이 된 카메라는 현재 카메라가 아니라 칩은 테슬라에서 말하는 현재 FSD 칩 이라고 합니다. 칩 위에 장착이 되는 부분들은 현재 하드웨어 3.0, 지금 4.0, 5.0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요거를 장착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 마크로 생긴 칩 2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칩 2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칩 안에 현재 어떻게 보면은 현재 그 우리가 그 스마트폰의 어떤 칩 메인 칩처럼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GPU, NPU를 장착을 하고 있고 GPU 안에는 여러 가지 설계 방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기 엣지 컴퓨터의 개념처럼 자동차 안에는 작은 컴퓨터 개념, 그다음에 모 컴퓨터 개념, 이거를 실시간으로 어떤 송수신을 하면서 모든 것을 학습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현재 모든 정보를 취합하는 어떤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거 정보 수집 아니야? 하면서 테슬라를 전부 다 거부하는 어떤 움직임들도 펼쳐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다른 어떤 인공지능 방식은 전혀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은 중앙 컴퓨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가 중앙 컴퓨터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차단을 하고 있는 것도 이런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칩에 관련된 설계도면을 자세히 설명한 건데 요거는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기반에 대한 데이터 학습이 있기 때문에 또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택시가 이번에 나와줬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율주행 택시가 되면서 택시에 대한 로봇 택시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구글의 웨이모 택시, 그다음에 GM이 인수한 크루즈 택시가 지금 활동을 좀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현재 지역 범위를 넓혀가고 있고 물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시범 서비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완벽하게 상용화되면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은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자율주행을 테슬라하고 현재 생산을 좀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어떤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이게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서 이쪽 그 부분에 어떤 인식 센서 뿐만 아니라 현재 모든 것이 커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한 어떤 커다란 두 개의 방식이 테슬라의 방식이 있고 비테슬라의 방식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으로 통신하고 인포테인먼트 시대가 사실상 열리게 되죠. 그래서 통신 시장, 5G 시장, 현재 그다음에 스타링크 시장 이런 것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인포테인먼트, 그다음에 자율주행이 되기 때문에 인포테인먼트 시장도 또 이런 반도체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운전대가 완전히 없어지죠. 그러면서 내부 구조가 획기적으로 변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대한 PBV 시장, 그다음에 여기에 차량 경량화 시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쪽 관련된 수혜주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서 다 소화를 못하고 그래서 제가 차량용 칩, 텔레치스, 넥스트 칩,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도 이와 어떤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 이걸 똑같이 적용이 돼서 뭡니까? 로봇도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것을 진행해야 한다 하기 때문에 테슬라는 생각보다 위대한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미래 시장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수직계를 다 완성을 좀 했죠. 우주 통신부터 로봇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까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궁극적으로는 1위의 시가총액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저는 1위를 할 수 있다 좀 생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슈를 우리가 집중 분석을 할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신 분들인데 어떻게 하다니요? 당연히 노란턱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어떤 대박을 맞이하려면은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이런 관련된 종목군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은 현재 종목이 약간 궁금하실 것 좀 생각이 됩니다. 잠시 후에 종목에 대해서 현재 중요한 종목 하나 투척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로 현지에 가서 이 슈퍼컴퓨터 하나하나를 뜯어본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이런 이야기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아니면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뚜껑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면 이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1타 강사 우리 임상현 강사님께서 콕 집어오신 1타 주식은 또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1타 주식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었습니다. 자율주행 핵심 레이더 기업이라고 하죠. 자세한 전략은 노란 톡방 안에서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1타 주식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요. 사실 저에게는 다소 생소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름에 보면은 레이더가 들어갔죠. 그쵸. 예, 당연히 레이더를 하는 기업이 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레이더 다 현재 어떻게 보면은 사물을 인식하는데 특장점이 있습니다. 밤낮 구분 없이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라이더의 단점을 극복을 했다. 이렇게 좀 레이더가 극복을 했다 생각이 되는데 라이더하고 레이더의 단점을 보기도 하겠습니다. 라이더는 라이트란 말처럼 빛입니다. 이게 빛을 반사를 시켜서 다가오는 걸 가지고 사물을 인식하게 되죠.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이 그대로 사물을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건물이 좋지 않느냐, 이게 완벽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빛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질을 투과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는 어째요? 눈에나 먼지라든가 뭐 이렇게 안개 있을 때 투과를 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화면에 보시다시피 뿌옇게 나타난 겁니다. 왼쪽이 안 좋을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라이다는 좀 있습니다. 밤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극복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라이다의 장점은 뭐냐? 라이다는 입체적으로 사물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레이더는 어떤 거냐? 레이더는 반대입니다. 사물을 입체적으로 만들 수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없죠. 대신 현재 현재 어떻게 보면은 장비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부분인데 레이더는 현재 전파를 쏴서 하기 때문에 눈이나 비가 오거나 뭐 안개가 끼거나 전혀 상관없이 밤이나 낮이나 모든 것을 확연히 현재 사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다 추가로 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사물을 입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입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게 되면은 라이다의 또 장점까지 흡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연구를 하는 것이 4D 이미지 레이더 제조사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한 성장성이 당연히 현재 뛰어날 수밖에 없고 라이다의 장점을 현재 완벽하게 흡수할 수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단점도 흡수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성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에 대한 그런 것을 개발해서 차량용뿐만 아니라 왼쪽에 보시면은 뭐 특장차용, 그다음에 산업용, 그다음에 헬스케어용 다양하게 확대되는 제품들을 공급을 좀 하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재 이 업체를 이야기를 했던 그런 요소입니다.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아래에 하다시피 GM이나 현재 현대 모비스를 통해서 양상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 좀 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업체, 아마존이나 현재 다른 업체에서 드론이나 다른 어떤 그 자율주행이 아닌 다른 모빌리티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특장차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이런 그 레이더 시스템, 현재 4D, 그러니까 입체 레이더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어떤 부분들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 업체를 골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특장차, 뭐 드론, 산업용, 헬스케어용에 대한 어떤 그 현재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현재 그 테스팅하고 하는 납품하는 일정들 계속 이쪽에 해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 성장성이 가장 높은 부분들이 여기다시피 현재 4D 현재 이미징 레이더를 제조하는 현재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신규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은 당연하죠. 신규 상장이 돼서 여기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크게 급등했는데 투자 경고가 붙었습니다. 투자 경고가 언제 풀렸느냐? 어제 풀렸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은 투자 주의가 풀리는데 오늘 투자 주의가 형성이 됐는데 오늘이 지나면은 투자 주의 자체도 다 풀리기 때문에 내일부터 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일 매수 타이밍이 가장 좋은 찬스가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보다 더 좋은 종목은 아래 노란 톡 같이 공개를 하기 1+1입니다. 같이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TSMC발 악재로 인해서 수요 둔화가 우려가 되고 있다고 하죠. 대형 반도체주들을 포함해서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였고요. 오늘의 강의 내용은 AI 슈퍼컴이죠. 이 도조 관련해서 수요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 공략하는 전략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1타 주식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에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배트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